기존 제품을 탑재할 경우 자율주행을 하면 50km로 달리는데 LG 이노텍의 고성능 라이다를 설치하면 최대 90km로 달릴 수가 있다. i3 시스템에 8마이크로 냉각형 적외선 센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자율주행 뉴스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현대차하고 어디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냐면 LG그룹하고 연합을 한 것 같아요. 레이더를 LG 이노텍에서 개발을 해요.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사고 아다스라고 해서 ADAS 그러니까 자율주행 하는데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긴급 브레이크 같은 거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율주행 안에는 라이더고 뭐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LG전자가 하고 구동 모터는 LG 마그네틱인가 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LG 이노텍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하고 연계돼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LG 이노텍에서 라이다 센서를 개발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라이다 센서냐면요. 이 라이다 센서가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고성능 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최대 250m 떨어진 물체가 감지 가능하다. 예? 예, 기상악화 탐지 성능이 기존 제품 대비 3배 증가한다. 내가 30배라고 잘못 이야기. 3배 증가했다.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기존 제품을 탑재할 경우 자율주행을 하면 50km로 달리는데 지금 현재 LG 이노텍의 고성능 라이다를 설치하면 최대 90km로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 적외선을 쓰지 않고 단파장 적외선을 썼다. 이것이 SWIR이고 냉각형 i3 시스템에 8마이크로 냉각형 적외선 센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 냉각형 8마이크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들어가면요. 국방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산업통상부인가요? 거기에다가 냈던 있잖아요. 그 자료가 공개 자료가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성능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뛰어난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LG 이노텍에서 만든 라이다는 그 목적 자체가 현대차에 납품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현대차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i3 시스템에 생각해 보시오. 이게 라이다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냉각형 적외선 센서 8마이크로라 했잖아요. 근데 앞에만 봅니까? 차가? 옆에도 보고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냉각형 8마이크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차만 하더라도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그러면 테슬라는 도대체 어느 회사 제품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건 i3 시스템 제품의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테슬라라고 납품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급제동 부분은요. 이제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보행자 AEB를 포함한 자동 비상제동 AEB를 2009년 9월까지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에 표준 적용하는 새로운 연방 자동차 안전표준을 확정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참 이것을 대비한 것인지 몰라도 이게 이제 막 보면은 속도가 145km로 달릴 때도 이게 추돌 사고로 예방을 해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이 규정이 있어요. 이 안에 어떻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준비한 것인지는 몰라도 i3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돌 AEB에 대한 뉴스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19년에 나와가지고요. 이게 2022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피사체 탐지 자율주행 안전 센서다. 나이트 비전은 i3 시스템은 자율주행 관련 AEB 긴급제동 MEMS 칩 센서 개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해당 기술을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에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나이트 비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19년부터 사실 그 적외선 센서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 12마이크로에다가 그 자율주행을 투자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산학 연계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결과에 도출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아닐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차에 들어가는 나이다 그런 뭐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감각이 있었다는 소리야. 제가 있잖아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2024년 6월 26일 날 뉴스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 영상 센서 생산에 대해서 이렇게 K 센서 해가지고 무슨 국제과제를 수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패키지를 하는데 뭘 어떻게 패키지를 한다고 하냐면 WLP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WLP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웨이퍼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그란 상태에서 패키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삼성전기에서 개발했어요. 도저히 테슬라를 못 잡으니까 테슬라를 이기기 위해서 사각 웨이퍼에다가 패키징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란 상태에서 웨이퍼를 만들면 사각으로 자르고 나면은 많이 손실이 있잖아요. 근데 사각형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웨이퍼 생산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 공정 기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요즘 최근 여러분들이 좀 뉴스를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개발한 것 중에 있잖아요. T2SL 소자 기반 센서를 개발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서 이것은 기존 냉각형 제품은 원래 190도까지 순식간에 영하 190도까지 낮춰야 되거든요. 냉각형. 근데 몇 초가 걸리냐면 30초 걸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T2SL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점 기반이에요. 이렇게 개발하면서 온도를 몇 도까지만 낮춰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볼 수 있냐면 130도까지만 영하 130도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 그 충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다닌다면 배터리 용량을 엄청 아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소자를 기반으로 아까 이야기한 8마이크로 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제가 잠깐 드렸는데 SWIR에 대해서 기존에는 SWIR을 이 반도체 소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인둠 포스파이드라고 INP 이 기판에다가요 인듐, 갈륨, 아세나이트를 광 흡수층을 증착시켰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격자 불일치가 뭔지 모르지만 오류가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 5월 30일에 아까 얘기한 표준과학기술원에서 IMP 기판 위에다가 INGAAS 그러니까 인듐 아세닉 포스파이드 그러니까 원래는 INGAAS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원래 그 인듐, 갈륨, 아세나이트 기판 원래가 이걸로 전 세계가 거의 사용하는데 이번에 i3 시스템은 인듐 아세닉 포스파이라고 해갖고 INASP 이것을 광흡수층에 증착을 시켜갖고 8마이크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방부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현존하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기술이. 그러니까 뭐 세계 1등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이제 또 찾아보니까 그 양자점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아까 이야기한 그 소재 자체, 기판 소재 자체. 그래서 아까 이걸 이제 T2SL은 뭔가 했더니 투명 세라믹을 그렇게 기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표준과학기술원에서 증착 방식을 개발을 해서 그것에 어떻게 웨이퍼에다 적용을 했는지 몰라서 적용을 해서 T2SL을 개발을 해서
그것도 T2SL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냉각형 8마이크로를 개발하기 때문에 기술의 끝판왕을 이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회사면 보통 바이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레이저 하나 만들어갖고 얼굴에다 막 문대고 그러면 뭐 피부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 시가총액이 3조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그 목표 시총이 3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천 몇백억 정도 하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3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저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5만 원 해도 4만 원 적고 4, 3, 12 아닙니까? 그럼 3, 2, 6 하면 시총이 7천억 정도 7천 몇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그 세계적인 기술과 앞으로 그 사용 부분이 막 드론, 로봇, 자율주행에 온갖 것이 그냥 무기, 온갖 것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기업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시총 1조는 기본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는 걸 항상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거든요. 갈 때 가더라도 사람아죠 굉장히 고생시키면서 갈 때가 많고 또 갈 때 되면 또 금방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각자 책임하에서 하는데 제가 원래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삼성전자를 23,500원에 샀었습니다. 그것도 신용 몰빵으로 샀었습니다. 3일 동안 엄청 오르길래 그 3일 올라서 팔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뭐 그때 주가로 보자면 지금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정도 합니다 지금. 그때부터 제가 그 아까 이야기한 전문가 활동도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딱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답이 있더라고요. 기술이 세계 최고. 우리나라에 2개 있는 기업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딱 기술이 하나뿐이 없는 기업이라든지 또 기술이 세계 최고라든지 이런 기업은 주가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또 사람을 고생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네가 경쟁하고 살잖아요. 흔히 봐보세요.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있잖아요. 모듈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회사 주가는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정치인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어디 국회의원 되고 뭐 했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 삼성전자에서 받는 주력 회사가 바꿔져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드는 것은 막 돈을 몇백억 엄청 버는데도 주식 안 올라요. 누구나 만드는 것은. 근데 아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반도체를 있잖아요. 설계를 해갖고 팹까지 해서 그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에서 유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반도체 그것을 위탁 생산을 하는 데는 많이 있어도 여기처럼 직접 생산하는 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